반갑습니다. 원장님께 소개받은 이투스 앤서 교무실장 박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원장님께서 그 앞에 학원의 전반적인 소개를 잘 해주셨고요. 제가 이제 올해 이투스 앤서의 교무실장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 좀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좀 전해드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동 청솔에서 한 2년간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강남하이퍼 의대관에서 지금 4년째 근무하다가 이제 올해 원장님 만나고 그리고 원장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4년간 있다 보니까 그 의대관이라는 곳에 학생들이 딱 성적 불균형이 심한 학생들이 오거든요. 생각하시기에는 정말 상위권들이 많긴 한데요. 한두 문제 때문에 1년을 다시 고생하는 친구들이고, 그래서 제가 그 애들이 처음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너희들은 1년 만에 한 번 오는 버스를 기다리는 학생이고 승객이다. 이 정시에 정류장에 도착하지 못하면 다음 버스가 1년 뒤에 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하죠. 심지어 불안한 학생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불균형이 심하다는 얘기를 왜 그러냐면 한두 과목 때문에 다시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 애들을 이제 한 4년 정도 계속 가르치면서 그걸 어떻게 해소할까? 일방적인 공부, 일방적인 학습, 일방적인 관리가 과연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원장님을 통해서 이 목동 이투스 앤서에서 나름대로 실현하고 그리고 또 결과도 봤기 때문에 여기 오게 돼서 여러분의 어머님들하고 또 학생들은 아직 안 왔지만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이투스에서 생각하는 그 성적 불균형을 어떻게 막지막으로 갈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본인들도 이제 수능이라는 시험이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됐는지를 아셔야 아이들이 왜 성적 불균형이 생기는지를 이해하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수능이라는 과목이 이제 올해 선택제 수능이 좀 되면서요. 굉장히 외부적으로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좀 돼버렸거든요. 첫 번째 어떤 의미냐면요. 과목이 좀 세분화됐습니다. 수학도 이제 아시고 국어도 이제 다 세분화됐는데, 과목이 세분화된다, 선택을 한다 그러면 본인이 잘하는 걸 잘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세분화되면 예전에는 한 장의 시험지 안에 수학 예를 들자면 30문제가 어떤 단어는 좀 쉽게 내고 어떤 단어는 어렵게 내면서 시험지 전체 밸런스를 유지했다면, 이제 세분화되면서요, 각 세분화된 과목 자체, 단원 자체 목표 변별력이라는 게 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확률 통계든 미적이든 기하든 그 과목이 갖고 있는 반드시 출제해야 될 문항, 반드시 평가해야 될 요소, 그리고 반드시 갖춰야 될 난이도라는 게 설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주 조금씩 아이들한테 귀찮게 만드는 게 연속적으로 나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변별력이 좀 커졌고요. 그 바람에 외부적 요인이긴 하지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준비가 부족했다. 근데 준비가 어떻게 부족했느냐? 나름대로 세분화되면서 목표 변별력이 좀 증가했던 걸 준비도 좀 잘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시험의 구성 형식이 좀 많이 변화됐거든요. 학생들이 마지막 과에 가면요, 4학기쯤 가면 저희가 시즌 4라고 하는데요, 부평과 수능 사이쯤 가면 아이들이 선생님 저 어떤 거 먼저 풀까요? 3점짜리 먼저 풀어요? 객관식 먼저 풀어요? 뭐 공통 과목 풀어요? 선택 과목 풀어요?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운영의 순서, 어떤 걸 먼저 풀고 어떤 걸 나중에 푸냐, 순서만 가지고도 아이들의 성적은 많이 요동치고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자면 시험지에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또 난이도를 결정하긴 합니다. 올해 시험지 같은 경우는 일단 배점 구간이 변하면서 4점짜리라고 하는 좀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이 앞쪽에 배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배점 구간이 좀 변하게 됐고요. 출제 문항수도 좀 제한되면서, 예를 들면 예전에 가형, 이과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과목인데요. 12문항, 13문항까지 나왔는데 올해는 어쨌든 8문항으로 제한이 됐어요.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좋았거든요. 선생님 저 못하는 미적분인데 8문제밖에 안 나오고요. 8문제에도 또 4점짜리가 3개밖에 안 되고요. 그 중에도 객관식이 하나 있기 때문에 실제 예전으로 따지면 굉장히 좋아진 거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문항수가 8문항이지만 시험 과목에 공부하는 내용이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의 그 범위가, 출제자의 자유도가 좀 커지는 바람에 학생들은 이번에는 여기를 공부해 놓으면 다음 달에 모의고사는 다른 곳이 나오고, 그 약점을 외워놓으면 다음 달에 또 다른 형식이 나오고, 극단적으로 아이들이 이번에 수학으로 예를 들어주면 6월하고 9월 평가원 때요, 빈칸 추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6월 평가원도 안 나오고 9월 평가원도 안 나와서 그러려니 이제 안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수능에서는 객관식 15번이 4점짜리 변별력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거기에 정답률이 딱 한 번 떨어지는 곳이고, 그걸 맞추냐 못 맞추냐가 나름대로 상위권, 중위권 나누는데 15번에다가 빈칸을 하나 딱 내버렸거든요. 수학에서, 수능에서는 막상. 그래서 나름대로 출제 문항이 제한되다 보니까 출제자들의 자유도가 커진 시험이 돼버렸고요.
학생들은 굉장히 힘든 시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정 선택 과목 학생 집단에 불이익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걸 설명드릴 때 부모님들이 좀 속상해하시고 하는데, 어제 이제 성적표가 나오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만점 맞은 학생이 한 명 있다고 했잖아요. 여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보통 저희들의 예전의 생각으로 보면 한 달 전에 수능 봤던 그 전체 수험생 중에 걔가 제일 잘 봤겠구나, 걔가 1등이구나, 전체 장원이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친구는 본인과 똑같은 선택 과목을 했던 사람 중에 1등일 뿐인 거고요. 실제 아까 원장님 얘기했지만 작년에 제가 이제 가르쳤던 의대관에 있는 학생의 이과는요, 어차피 대학은 표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표점의 합이 그 친구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친구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는데 한 과목에서 이제 한 문제를 틀려가지고 속상해서 이제 만점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출제를 했던 것 중에 틀린 게 있기 때문에 만점은 아니지만 표점은 훨씬 더 높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불균형이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을 잠깐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아셔야 우리 애가 이런 시험을 보고 이렇게 나름대로 좀 불균형적인 성적을 받게 될 수도 있구나 라고 이해하실 건데요. 원래는 수치식으로 나오는 식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식이어서 그걸 이제 단순하게 도표로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단계 1에서요. 여기서 이제 불균형이 좀 시작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국어랑 수학이 선택 과목이 있는 과목을 보게 되고, 뭐 영어랑 이런 건 절대평가니까요.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국어에서는 독서나 문학이 들어있는, 그리고 선택으로 화작이나 원매, 수학 같은 경우는 수원과 수투를 공통으로 하고요. 뭐 확통, 미적, 기하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학생이 만약에 확통을 선택했다, 자신의 확통 점수가 오고요. 공통 과목 점수가 자기가 있을 텐데 자신의 확통 점수에 갑자기 공통 과목 점수가 들어와요. 근데 본인의 공통 과목 점수가 아니고요, 자신하고 같은 선택을 했던 학생들의 공통 과목 점수가 들어와요. 예를 들면 내가 확통을 굉장히 잘 봤는데 나랑 같이 선택했던 확통 애들이 공통을 못 본다. 그럼 나는 점수가 낮아지고요. 내가 미적을 선택해서 시험을 못 봤지만 나랑 같은 미적을 했던 친구들이 공통을 잘 봤다. 그럼 나는 점수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에서 본인이 받은 점수지만 그 동일한 선택을 했던 학생들의 이 과목 점수가 아니라 공통 과목 점수가 반영이 돼서요, 일부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문과 학생들이 올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확률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문과 학생이다 보니까 수학, 수투의 공통 과목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고, 그래서 반대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여기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율에서 좀 손해를 보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고요. 두 번째 표준화라는 건 이제 저희가 정기분포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는데요. 그 관계에서는 이제 만들어진 점수로 만들어지니까 크게 불균형은 생기지 않고요. 세 번째에서 한 번 또 불균형이 생기는데, 세 번째 불균형은 실제 아이들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점수를 다 가지고 원점수를 만들지만 마지막에 자기가 받는 점수의 마지막 산출은 이 세 번째 단계에서요, 배점 비율을 반영해서 합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 점수가 74점이고요. 선택 과목 점수가 26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3대1 정도 비율이 되고요. 그래서 공통 과목에서 받은 점수의 3배, 선택 과목에서 받은 점수를 그대로 해서 합친 다음에 다시 더했던 4로 나눠주게 돼요. 그래서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우리 애가 만약에 마지막 순간에 한 문제를 버린다. 근데 우리 애는 공통 과목을 버려서 96을 받았고 저 집 애는 선택 과목 문제 4점을 벌써 96을 받았다면 우리 애가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공통 과목 4점을 놓쳤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3대1로 합산되는 반영 방식에 의해서 다른 점수를 받게 되기 때문에, 같은 원점수라고 해도 표점이 다르고, 같은 원점수라고 해도 나랑 같이 싸웠던 집단이 내 동료가 어떻게 보면 동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같은 선택을 했던 집단의 성적 애들이 좋으면, 이 과목이 좋은 게 아니라 공통 과목이 좋으면 나한테 득이 되고 공통 과목이 나쁘면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선택제 시험이 되면서부터 어쩔 수 없는 불균형적인 성적을 갖게 되고요. 학생들이 나 열심히 했어. 근데 내 선택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잘 안 나와. 라는 이제 외부적 환경도 있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좀 다루고 또 가르치다 보니까 불균형의 원인에 이런 외부적 요인에다가 본인의 요인도 있죠. 그리고 학생들이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성취도의 문제도 다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원장님도 얘기했지만 나만의 시간표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잘하는 게 먼저인가 집중하는 게 먼저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하러 와요. 저한테 선생님 저 수학 잘하고 싶은데 그래요. 그래 그럼 너 잘하려면 그걸 좋아하는 게 먼저일까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좋은 성적을 받아서 그런 게 먼저일까라고 얘기 물어보거든요. 책을 한 장이라도 더 보게 하고 그리고 그 과목과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게 뭐냐? 그 이제 집중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략단임이 있고 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생에게 선택권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딱 그거예요. 우리 애가 과연 선택할 수 있느냐? 우리 애가 뭘 보고 이 사람이 좋아서 하는 건지 이게 필요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시기에 이걸 하는 게 맞는지 옆에 애가 하니까 따라 하는 건지 저 선생님이 좋아 보이니까 하는 건지 잘 선택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만의 시간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게 딱 일단 담임 선생님들이 연륜이 있으세요. 우리 주셔가지고 학생의 학업 계획서랑 수능 전공표를 보고 맞춤 시간표 일단 제안해 드립니다. 이 제안이 일단은 가이드라인이 돼야 돼요. 왜냐 학생에게만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요 학생들의 개인의 강좌 검색을 하고 본인의 시험을 작성하는데 강좌 검색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이미 재수조기 선발반 강좌 가이드북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모든 수업을 다 이렇게 올리십니다. 글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아이들이 이제 가동력 있게 다 올리고 나면요 선생님이 이제 1회차부터 몇 회차까지 어떻게 수업을 하고 어떤 교재를 사용할 거다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강의에 대한 동영상과 선생님에 대한 동영상이 있거든요. 혹시 어머님들 혹시 그 핸드폰을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핸드폰 사진으로 한번 QR을 한번 열어보시면요 지금 바로 보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다 넣어가지고 한번 지금 사진으로 한번 어플로 한번 보시면 바로 이제 열어보실 수 있거든요. 저희 이제 박문희 선생님이시고 이제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네, 되시나요? 안 되세요? QR이 되세요? 안 돼요? 안 돼. QR이 안 되세요? 제가 이제 종이로 인쇄할 거거든요. 아이들이 받게 되는 내용은 이런 강좌 가이드북을 받으면요. 여기에다가 이제 선생님들의 상세 강의 계획하고 강의 내용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동영상으로 QR을 다 인식하게 만들어서 넣으면 아이들이 일단 이걸 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과목에 그리고 선생님의 성향에 맞게끔 아이들이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 담임 선생님하고 제한된 시간표와 본인이 작성한 시간표의 간극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선택하냐면요. 일단은 저희 볼 때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본인 스스로의 학업 역량이 좀 강하기도 하고 좀 주도적인 성향이 강한 아이들은요. 생각보다 선생님의 시간표, 본인의 시간표가 딱 부딪혔을 때 본인이 왜 그래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요. 선생님 제가 필요한 게 이거고 저는 이 시기에 이걸 할 거고 이렇게 집중할 거다. 그러면 선생님은 제안해 주시죠.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가 목표를 달성할 때 다음 달에 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선생님은 다시 얘기하는데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이 원하는 목표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강좌 검색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보통 담임 선생님들이 제안해 주신 걸 보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목표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맞춰서 수업을 좀 듣게 되는 경우고요. 마지막 제가 볼 때 세 번째 학생들이 제일 문제인데 그냥 의지가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 저는 그것도 모르겠고요. 정해준 대로 할게요. 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클리닉 수업이라든가 보안 수업이라는 것도 제공을 해서 만들어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개별 상담을 통해 나만의 시간표 작성까지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주일 뒤에 시간표 변경과 조율도 가능하고요. 어떻게 예시가 돼 있냐면요. 잘 보시면 수업이 굉장히 많죠. 큰 카테고리를 말씀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 개념 수업이 있어요. 개념 수업. 모든 과목마다의 개념 수업이고요. 두 번째는 심화 수업, 그 다음에 보안 수업, 그리고 이제 실전이라고 하는 수업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의대관에 계속 있으면서 대부분의 재정관 선생님이나 재정관 학원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시즌 1은 개념 수업입니다. 시작부터 6평 전까지는 개념을 다지자. 6평부터 9평까지는 약점을 보완하자. 9평부터 수능까지는 실전 연습이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애가 그 기준에 따라서 정말 6월까지 개념이 끝났고 6월부터 9월까지 약점만 잘 보완해서 실전으로 가면 된다.
마치 정말 기차 위에 있는 기찻길에 있는 기차처럼 차근차근 역을 통과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이들은 실제로는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 길에 가 있지 않고 그 정류장에 그 시기에 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즌 1 혹은 조선반부터 다 이 모든 수업이 개설되고요. 개념 수업이 1학기 때만 있고 2학기 때나 3학기 때 사라지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1학기 때는 너 지금 풀 거 아니야. 너 지금 이거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부터 해야 돼. 라고 아이를 억누르지도 않아요. 왜 억누르지 않냐면요. 그 과목에 대한 흥미나 집중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재수종합반이나 재수를 하고 해서 한두 과목의 문제거나 어떤 밸런스가 무너졌던 학생인데 그 과목에 대한 학습을 억누르게 되면 이제 결국 집중력이 떨어져서 학습하는 시간 자체가 떨어지고 과목이 오히려 재수하면서 떨어지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개념, 심화, 실전, 보완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든 내가 시즌 3가 돼서 6평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개념이 안 된다 해도 개념 수업은 있고요. 9월이 지났는데 선생님 저 실전 연습도 제가 좀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개념을 다질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4학기도 계속 개념 수업도 있고 1학기 때부터 실전 수업도 있고 이제 어떤 방식의 어떤 성취도를 갖는 학생이든 간에 수업이 가능하도록 수업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원장님이 보여주셨던 이제 수학 집중 커리, 수학을 좀 집중해서 듣는 학생들, 또 이제 국어와 수학을 안배해서 듣는 학생들, 이 안에는요, 아까 수학을 집중적으로 듣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완 수업이라고 하는 클리닉 수업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그 학생들이, 그리고 솔직히 그 학생이 예전에 반 같으면 1반부터 9반까지 제가 있던 의대가 있다 그렇거든요. 메디컬 1, 메디컬 2, 메디컬 3 이래서 메디컬 3에 있는 맨 마지막 반 아이들은 항상 억누르고 다녀요. 거기다가 또 목줄을 차거든요. 재정반은 항상 여기에 반과 이름이 있어서 아이들 사이에서 쟤 1반이고 쟤 9반이네.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 게 없고요. 아이들이 어느 반에 소속돼 있다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보완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클리닉 수업을 본인이 수학이 좀 집중력 필요하다 그러면 클리닉 수업까지 넣어서 수학을 좀 집중하는 형태의 시간표를 짜기도 하고요. 국어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국어도 이제 실전 모의 수업이라던가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을 모두 듣는 형태로 수업을 안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전 영역 밸런스에 잡힌 커리큘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당부와 제가 이제 한 10여 년간 재정반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걸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재수나 N수를 경험하신 부모님도 계시고 처음이신 부모님도 있어요.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실제로 10개월이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10개월이거든요. 10개월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19년을 압축한 세월입니다. 실제로 재수하다 보면 초기에 1월부터 한 2월 조선반은요 취약 전시기랑 비슷해요. 아이들이 2월부터 6월까지가 초등학교 시기 학습의 내용도 많아지고 범위도 되게 넓어지거든요. 그때는 생각보다 잘 따라와요. 애들 되게 밝고요. 아직은. 근데 6월부터 딱 9월이 중학교 시기랑 비슷합니다. 그때부터 갈등도 하고요. 사춘기처럼 심리적으로든 성적으로든 아니면 인간관계든 건강 상태든 뭐든 간에 6월부터 9월 사이에 꼭 탈이 나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무너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때 이제 어떻게 다잡을 수 있느냐라는 거 한번 고민하게 하긴 하는데 이투스에서 이 목동지점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군다나 이제 아이들이 받는 상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정반에 갔었던 그런 사춘기에 겪는 것들을 최대한 이제 막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월부터 9월 사이에 그런 사춘기를 겪고 나면 9월부터 마지막 수능까지가 고등학교 시기랑 똑같아서요. 아이들이 자신의 목표를 좀 잡고 잘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들마다 나름대로 사춘기처럼 겪는 시기를 잘 겪고 나면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빠른 시작이 그냥 단순히 빠르지만 않고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준비를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사 말씀 드리고 이제 재수를 하겠다, 새로 시작하겠다.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음엔 너무 오버슈팅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미리 경험해 봐야 되거든요. 2월 달에 정규반이 돼서 들어온 학생과 1월 달에 조기반부터 했던 학생의 차이가 딱 뭐냐면요. 시행착오를 미리 경험하면서 그런 시행착오 없이 바로 초등학교 시기로 넘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제가 볼 때 이제 좋은 시기에 좋은 경험으로 이제 만나서 이제 최선의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좀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네. 네.
지금 전략의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7분에서 실장님까지 8분 계시거든요. 네, 8분 계시고요. 저희가 재원생이 많을 때는 최대 한 300명 정도 내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선생님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저희는 수업을 했잖아요. 예전에 저도 이제 목동선수 했을 때 아침에 오면 수업이 끝나면 4시에 5시 되거든요. 근데 그때 또 뭐가 했냐면 저희는 질당이라는 것도 했거든요. 그게 다 끝나면 6시가 넘어요. 저녁 시간 이후로 학생과 만남을 좀 뒤로 미뤘거든요. 예전에 저희 담임 때는. 담임까지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날 수 있는 학생이 최대한 3명, 4명 심층 상담을 한다면 지금 계신 전략 선생님들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의 수업 시간이 다 박혀 있지는 않거든요. 수업이 좀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를 다 나눠서 심층 상담까지 진행을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쨌든 일주일에 돌 때 아이와 진학 상담이나 심층 상담으로 30분 이상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이와 플래너라는 걸 통해 대화하기도 하시거든요. 플래너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적어내면 거기에 답하는 방식으로도 하시기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는 인원수가 그렇게 적진 않지만 관리하실 때 힘들어 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학생이 성적이 높고 낮고에 구분하지 않고요. 선생님이 한번 맡으시면 그 학생에 대해서 이제 학습관리 이력까지 작성을 해서 계속 그 학생이 1년 동안 어떻게 수강을 하고 있는지, 그 수강이 정말 합리적으로 가고 있는지 계속 체크해 주시고 계시죠. 조기선발과 네. 6개월 기다리랑 인수반에서 했을 때 수업 내용이 대면 실전 이렇게 심화 내용이 있잖아요. 네네. 조기선발과 2달 동안 먼저 배운 내용을 정규반에 하나씩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이제 예전 재정반이었고요. 저희는 다른 거죠. 예를 들면 학생이 만약에 조기반에서 이걸 집중해서 선택을 했다. 어머님 저는 선생님 저는 공통 과목을 조기반에서 다 끝내고 싶다. 제대로 준비하고 싶고 그러면 이제 정규반에 가서는 공통 과목을 심화로만 바꾸고 선택 과목을 다시 이제 개념부터 들어가도 되고요. 본인이 조기 선발반에 어떤 과목을 더 집중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 과목을 정규반에서는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보통의 기존의 정규반은 재정반이 조기반 때 이제 나름대로 정말 쉬운 예를 들면 어머님들이 책을 아시겠지만 센 스텝, 센 수학의 A, B 스텝 정도 기본적인 거 가지고 이제 강하게 수업을 해줘요. 왜냐 너희들이 이거부터 해야 돼. 옛날 추억을 자꾸 떠올리죠. 너희들이 틀렸던 게 꼭 어려운 것만 틀리지 않았잖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긴 하는데 그게 처음에 먹혀요. 아이들도 따라 하거든요. 근데 1학기 딱 지날 때쯤 되면 왜 계속 나는 여기서 머물러야 되느냐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학습의 흥미가 떨어지거든요. 저희는 그런 거 없이 조기반 때 배웠던 커리큘럼을 다음으로는 그걸 그대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서 실전 혹은 이제 처음에는 수원 따로 수투 따로 하던 걸 수원 수투를 모아서 공통 과목 모의고사나 실전을 넘어갈 수도 있고요. 심화 수업을 넘어가서 예를 들자면 수투 문제 중에 본인이 어려웠던 문제가 미분 적분의 조건 제시형 문항들만 어려워했다. 그러면 조건 제시형 문항들로만 구성된 수업이 개설이 돼요. 그러면 자기는 선생님 저는 수원 수투에 미분도 배우고 적분도 배우고 그냥 교과서에서 묵차를 따라가는 거 말고 그냥 조건 제시형으로 킬러 문제들만 모아놓은 수업을 통해 그걸 통해서 이번 시즌 동안에는 복귀 약점을 극복할게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식의 커리큘럼이 개선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수업을 듣는 제가 만약에 수업이 2개가 있는데 네. 시간이 붙여지거나 네, 그쵸. 가는 시간표상으로 저희가 모든 수업이 다 뜯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충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수업이 분반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 현재 시간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이들이 충돌나는 경우가 많으면 저희가 이제 왜냐면 아이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들어온 학생들의 상황을 보고 학생들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재정반은 그런 경우가 전혀 없죠. 이미 딱 정해진 대로 시간표가 진행될 테니까. 근데 저희는 학생의 상황이 다 다르고 그리고 학생이 원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표준적인 시간표에 최대한 충돌이 적게끔 개설을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확통도 심화와 기본과 개념과 실전을 같은 시간대에 깔아놓으면 선생님 저는 확통을 개념 공부도 하면서 실전까지 할래요 라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학생들이 많다면 분반을 시키고요. 그렇게 많지 않게끔 일단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분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분반이 되기 어렵다 그러면 어떤 수업이든 간에 저희는 이제 모든 걸 웹캠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인이 오프라인에서 수업은 다른 걸 듣더라도 다른 수업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다 시청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닉이라고 하는 네. 수업은 어떤 다른 수업과
그쵸. 일단 원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클리닉이라는 수업은 일정 정도 기준보다 조금 낮아서 그 수업을 정규 수업이나 자신이 보통 선택을 했는데 저도 이제 재정반 강사지만 재정반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눈높이가 좀 있거든요. 아무리 기본반이고 개념반이라 개설해도 선생님들은 처음부터 눈높이가 수능이다 보니까 우리 애가 기대했던, 우리 애가 원했던 수업보다 너무 처음부터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낙오가 되는 거죠. 아까 이제 낙오자가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클리닉 수업은 소수의 아이들 보통 8명에서 6명, 8명 정도 내외로 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예전에 이제 저희 뭐 공부방이라던가 아니면 1대1 과외처럼 그룹 과외처럼 선생님이 아이들의 학습 관리랑 숙제 관리랑 부모님한테 연락하는 것까지 해서 그런 선생님을 따로 모실 거예요. 저희가 왜냐면 재정관 선생님들이 보통 수업 4시면 하면 진단까지 하고 나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고1, 고2, 고3의 단과를 지역에서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시간을 내주셔서 그 학생들 6명, 8명을 가지고 데리고 1년간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일종의 이수제가처럼 이렇게 한 달 정도나 2달 정도 하게 되면 너희는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 괜찮다라는 형태로 클리닉 수업 같은 것도 본인이 선택을 해서 개설을 시킬까 합니다. 네. 어떤 수업은 사람이 많고 어떤 수업은 사람이 적고 그렇죠. 네. 이런 제한이 있을까요? 저희가 만약에 학생이 선착순처럼 선택을 했는데 이 강의실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 강의실에서 하는 학생이 저희 애가 한 2명, 3명이 모바를 못 듣는다. 그럼 그 수업은 분반할 거예요. 그 수업 무조건 분반해서 열 수 있도록 하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인원수가 되게 적어요. 우리 애는 정말 듣고 싶어하고 좋아하는데 우리 애만 좋아하고 다른 애들은 안 좋아한다. 그래도 개설할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원장님께 얘기했지만 비용만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수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도 분반할 거고요. 만약에 이 시설 자체에서 초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분반할 것이고요. 만약에 인원수가 너무 적다고 하더라도 개설을 하려고 저희는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도 본부시장이면서 제가 이제 시간표를 짜니까 그렇게 무조건 적은 인원도 개설하고 만약에 인원이 넘쳤기 때문에 들을 수 없다 이런 수업은 만들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설된 수업 중에 네. 여기 수업 외에 다른 외부에 듣고 싶은 수업도 있으면 네. 들을 수 외부의 수업이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다는 게. 다른 학원이나 뭐 학원 여기서 하원 하고요. 네네네. 그런 것도 네네네. 그럼요. 네.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터치까지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보통의 학원들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는 여기에서는 이투스 인간관 봐야 되고요. 이투스가 아닌 걸 보면 안 되고 막 이러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 너무 자유롭게 왜냐면 학생이 필요한 걸 빨리 찾고 그걸 찾는 걸 도와주고 그까지 길 안내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동행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내 길만 맞다라고 우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책임질 수 있으면 좋은데 책임지지 않고 나중에 따라왔던 몇 명의 성공만을 가지고 선전을 하거든요. 그게 너무 가슴 아팠기 때문에 아이한테 대신 이제 물어봐야죠. 정말 그게 필요한지 정말 회피의 수단인지 필요의 수단인지도 물어보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공부를 하거나 네. 수업상에서 질의응답 충분히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업은 그렇죠. 네. 혼자 질문하는 수업도 어떠신가요? 저희 질의응답은요,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출강하시는 요일에 무조건 질의응답을 제가 배정해 드려요. 질의응답이 있고, 그럼 저희 이제 밖에 원장님도 아마 시설 견학하실 때 말씀해 주실 텐데, 아이패드가 다 있거든요. 목도마다. 그래서 아이패드에 재원생 선생님을 누르고 질의응답 신청을 해요. 근데 그것도 만약에 어머님 걱정하시는, 우리 애가 신청하고 싶은데 다 차버렸다. 선생님도 이제 밤늦게까지 계시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따로 얘기하시면 돼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질당이 다 찼는데, 제가 지금 시간에 와도 될까요? 아니면 끝나고 잠깐 뵈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의 적극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왜냐면 처음에 좀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그 다음에는 선생님에게 직접 가서 근데 솔직히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친구 되게 이쁘거든요. 왜냐면 되게 일단 첫 번째 예의 바르기도 하고요. 저도 되게 그랬는데 그러면 그 학생하고는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보려고 하니까 질의응답은 매일 출강하신 선생님들한테는 다 질의응답 시간을 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두서없고 좀 부족한 설명이었지만 일단 첫 번째는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학생들마다 개인마다 맞춤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